오늘 건강 365에서는요, 목과 허리 디스크의 통증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영재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CT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디스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디스크 없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이 통증과 디스크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나 목이 아플 때 나는 이제 디스크가 있어서 그렇다, 또는 뭐 디스크 끼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디스크가 손상되어서 그렇다가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우리 몸이 아플 때 쓰는 비정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적인 구조물인데요.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서 급성 또는 만성의 목, 허리 통증의 90% 이상은 디스크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흔히 디스크를 뭐 연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렁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는 뭔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인데요.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도 합니다. 네. 흔히들 이제 물렁뼈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이거는 뼈는 아니고요.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15개에서 25겹의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찹쌀떡, 호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척추뼈와 디스크가 맞붙어 있는 종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크게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척추뼈는 우리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건물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는 이 디스크는 척추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펴는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장님 버리고 살짝 숙이잖아요. 그러면 찌릿해지거든요. 어머. 바로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이 완충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통증이 온다라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왜 통증이 생기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척추뼈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 뒤쪽으로 터널 같은 길쭉한 공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고 척추관 사이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척수신경은 이제 뇌로부터 말초신경까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구조고요. 척추뼈 사이사이에 이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바로 뒤쪽으로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 디스크가 강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극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의 이 앞쪽보다는 후방으로 잘 찢어지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터지게 되겠죠. 이때 나오지 말아야 될 수액이 디스크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척수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 자체에 여기 디스크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동척주신경이라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목이나 허리에 축성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관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추간공이라고 하는 동그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척수신경이 분지가 되는데요. 이 신경 부분을 신경근이라고 하고요. 이 신경근에 특히 배측신경절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제 따뜻하고 차갑고 이제 통증을 느끼는 우리 모든 감각을 수집하는 감각신경의 세포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수액이 이곳을 자극을 하게 되면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부터 날개 쪽지, 팔, 손까지, 그리고 하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당기거나 찌릿찌릿하고 저린 양상의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각각 상지 방사통, 하지 방사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부터 발끝까지 다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일단 우리 몸에 있던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자세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척추는 이제 목뼈부터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까지 구불구불한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목뼈, 허리뼈는 앞으로 휘어져 있는 C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제 전만 형태, 앞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전만 형태이고, 등뼈는 뒤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후만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 허리 디스크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등 디스크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네, 처음 예. 들어봐요. 네, 등 디스크는 네, 이렇게 전만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목이나 허리에는 디스크 손상이 잘 생기지만 후만 형태를 이루고 있는 디스크는 디스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자세나 동작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목과 허리에 전만 형태가 무너지면은 디스크 후방 쪽에 장력이 걸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네. 순간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디스크 후방 쪽에 순간적으로 과한 장력이 걸리면서 디스크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장력이 계속 뒤쪽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찢어지거나 손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도현 씨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목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증이 별로 없었는데도 디스크 이제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통증이 있어야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경우가 흔히 있나요? 있습니다. 있을 수 오.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다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가 찢어져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수액이 탈취를 하지 않은 디스크는 디스크가 후방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밀어도 통증이 유발되지가 않게 되는데요. 즉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이 닿지만 않는다면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떡이나 찹쌀떡처럼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후방으로 뒤쪽으로 조금 밀려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통증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때 디스크가 찢어져서 결국에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액도 이제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그 디스크 옆으로 좀 나왔다고 해서 왜 염증이 생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 인간이 이제 수정해서 배아부터 태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자신의 신체의 모든 부위를 자기 편으로 기억하고 인식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코로나, 뭐 독감 또는 뭐 배가 아플 때 장명과 같은 뭐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염증이 일어나는데요. 수액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을 하세요. 이제 수액도 내 몸의 일부인데 왜 공격을 하는 것이냐? 수액은 이제 인간이 성장하면서 면역체가 형성될 동안 한 번도 면역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에서 이 통증이 없는데도 디스크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허리나 목의 디스크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아파요. 네. 그런데 MRI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도 어느 정도 유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리몸, 강철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살짝 넘어졌는데도 뭐 온몸이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엄청 세게 넘어졌는데도 뭐 아무 끄떡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신체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요. 디스크도 체질이 좀 있습니다. 이제 목, 허리를 이제 막 쓰고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도 디스크 손상 없이 튼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몸을 막 쓰거나 나쁜 자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는 이제 디스크의 강도 차이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디스크가 이제 어떤 분들은 튼튼하다, 어떤 분들은 디스크가 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MC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대로 MRI 상에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디스크의 감도 차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본인이 별나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디스크의 이제 미세한 손상에도 통증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디스크에 의한 통증의 민감도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80세, 90세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평생 이제 목, 허리가 뭐 통증을 크게 못 느끼시고 사신 분들을 데려다가 MRI를 찍어보면 네. 목허리 디스크가 정말 많이 손상돼 있고 진짜요? 예, 협착도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크게 통증을 못 느끼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통증의 민감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은 너무 아프니까 아유 나 병원 가서 뼈 주사 좀 맞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뼈 주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뼈에다가? 적응을 네. 했지만 뼈에다가 바로 이렇게 놓는 주사 같기도 하고 이게 네. 뭔가요? 네. 실제로 이제 뼈 주사는 올바른 표현법은 아닙니다. 네. 정확한 표현은 이제 뭐 신경 차단술 또는 이제 신경 주사 치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신경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입니다.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신경 주변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위에 직접 치료 약물을 주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때 쓰이는 약제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신경 조직을 안정시켜주는 국소 마취제, 그다음에 신경 조직 주변의 부종과 염증을 제거하고 깔아앉히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 그리고 이제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유착 조직을 제거해주는 약물 등을 적절하게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가는 바늘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 제가 모형을 좀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생긴 바늘입니다. 네. 좀 되게 이제 길게 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늘들을 실제로 엑스레이와 같은 실시간 영상 투시 장치 또는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픈 뼈 주변으로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흔히들 뼈 주사라고 잘못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신경 차단술, 뭐 신경 블록, 신경 주사 치료 등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주사를 네. 저도 맞아봤어요. 아 저걸 어머. 맞으셨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맞아봤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네, 유리몸. 디스크로 인한 그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잡는데 그렇게 마취 성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약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국소 마취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취할 때 쓰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마취제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의학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신경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수술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에 골절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때 하반신 마취 또는 이제 한쪽 팔을 전체를 이제 마취를 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국소 마취제의 농도를 아주 좀 높게 사용을 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서 팔,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통증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농도가 낮으면 감각신경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신경에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사 후에도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소 마취제를 쓰는 이유는 주사를 맞으면 이제 단기적으로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신경이 지금 예민해서 아주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주고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디스크 통증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또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급성으로 아플 때는 뭐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뭐 자주 많이 맞아도 되는 건지 안전한지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이거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정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작용 기전이 여러 가지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이라고 하면 염증을 유도하는 염증 물질을 또 그리고 염증 세포수를 줄여서 결국에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인데요. 이 약은 잘 쓰게 되면 아주 좋은 약인데 과하면은 독이 됩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잘 쓰면 치료 효과가 정말 좋지만 그만큼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신이라는 장기인데요. 네. 치료 목적으로 이 외부의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신의 스테로이드를 이제 부신이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생성이 억제되면서 부신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부신 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쿠싱 증후군, 골다공증, 생리불순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실제로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사 종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1% 내외이고 많아도 5%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보통 대부분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약물로 복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혈관으로 이제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약제가 온몸을 떠돌면서 전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디스크가 손상된 부위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잘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 손상 부위에 정확하게 그 부위에만 스테로이드를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이거를 환자 몸무게에 따라서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스테로이드 총 용량을 제한하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로 해서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횟수 안에서 여러 번 치료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신경 주사 치료가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통증 조절이 목적인 거지 손상된 디스크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 주사 치료와 또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신경 근처에 바늘을 위치시켜서 약물을 주입하는 이 주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주사로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흘러나온 디스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약제들로 이제 주사를 했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과민해진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 염증과 부종도 감소시켜줘서 통증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하시죠. 그럼 탈출된 디스크를 없애려면 결국 수술밖에는 답이 없냐? 네.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서 디스크가 탈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안 하고 침상 안정, 물리치료, 신경 주사 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2개월 뒤에 네. 전체 환자의 65% 정도가 디스크가 저절로 줄어들었고요. 어머. 13% 정도는 디스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보존적인 비수술적 통증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한 9개월 정도 뒤에는 디스크의 한 60%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관리를 잘 하시면은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서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는 그럼 한 번 받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네, 사실 이 치료 효과 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마다 이제 증상마다 좀 다양할 수가 있고요. 신경 차단술 종류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사를 맞고 나면 다음 날부터 신경 차단술 효과를 점점 보이면서 평균적으로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치의 치료 효과가 이제 정점에 이른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신경 차단술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주사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사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당일부터 바로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 후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최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을수록 야 평소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자세 신경 쓰고 앉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목과 허리에 좋은 자세 또 좋지 네. 않은 자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어허.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의 손상은 디스크 손상의 가장 큰 주범은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가장 큰 주범입니다. 처음 설명드린 대로 디스크는 이제 인체 구조학적으로 경추, 목, 그다음에 요추, 허리, 목과 허리가 전만 형태, 앞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에서 경추 전만이나 요추 전만이 무너지는 자세, 이 모든 자세들이 좋지 않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다거나 장시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집에 누워가지고 높은 베개를 빼고 TV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경추 전반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 또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장시간 집중하면서 목을 이렇게 내밀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들이 다 경추 전반을 무너뜨린 자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리의 경우에는 이제 내 무릎보다 낮은 의자에 앉거나 네. 또는 이제 의자에 막 구부정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장시간 동안 운전을 오래 하는 경우, 이제 또 땅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게 요추 전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허리 디스크에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치료해 주신 분이 예. 그 목 아플 때 이렇게 공손하게 있으면 더 안 좋다. 그럼요? 내가 낸데 이렇게 있어야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자세도 자세고 목과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자세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요? 네. 거만한 자세. 이렇게 좀 진행을 하죠. 이제 내가 낸데 이렇게 같이 네. 편하게.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세요.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목과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네? 진짜요? 네. 대신에 목이나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면 디스크 손상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은 없습니다.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미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디스크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팔 뼈가 부러지면은 뭐 심하면 수술하기도 하고요. 금이 가면은 이제 스플린트를 대서 뼈가 붙을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심스럽게 잘 다루고 혹여나 부딪힐까봐 잘 하는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아프시면 환자분들이 운동으로 허리를 낫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저절로 붙을 때까지 아물 때까지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종이에 피부가 이제 베이면은 이제 살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살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이렇게 벌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과 허리를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더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는 이제 신전 스트레칭, 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이렇게 쭉 넣어서 이게 신전, 이게 뒤로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뒤쪽에 후방 쪽에 찢어져 있는 손상된 디스크를 모아주게 해서 붙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무리하게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목을 숙이거나 뭐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이제 뭐 근육을 키우겠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디스크가 더 손상되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자세,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도 궁금해요. 일상생활 중에 허리 보호대나 복대를 착용하는 거 네. 이걸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물건을 들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를 삐끗해서 이제 허리 이제 보호대를 차거나 복대를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를 이제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허리를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차게 되면은 허리 근육을 이제 거의 안 쓰게 되고 허리 보호대나 복대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허리가 앞으로 굽어서 유모차를 끌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 근육이 너무나 많이 약해지셔서 허리를 이렇게 펼 힘이 없어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복대나 이제 허리 보호대 같은 거 오래 차게 되면은 이제 근육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풀고 서서히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리프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허리 보호대 같은 것들을 꼭 차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준비가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에 장력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이제 찢어지거나 탈출이 되기 때문에 허리 보호대를 항상 곧 운동하실 때는 착용하는 게 좋고요.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대를 차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허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과 허리 디스크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영재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